어떤 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전에 어떤 식이 있다는 거, 이런 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식을 기억하면 더 좋지만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겠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정도는 적을 수 있는 페이퍼를 통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다가 공부를 해갖고 오신 거를 여기 오픈할 수 있게 제가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 정도는 어떤 식이 있다는 거 알고 어떻게 적용하는 줄 알면 식은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적어온 거에 보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떤 조건들이 나오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잘 보고선 이제 됐다 하는 거고요. 자, 보통 그럼 뭐의 형태가 됐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철근이 있고 그다음에 철근까지 이루어지고 폭이 있고 그다음에 몇 개의 철근을 넣을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된 걸 보면 알겠죠. 방면적까지 다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할 거냐. 제일 먼저 구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식이 딱 나와 있잖아요. 0.8 FCK AB equal ASFI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의한 식에서 A만 빼내면 그렇게 음력 블록수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 계산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얘기할 때 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것들 집어넣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걸 왜 그랬냐? MN이라는 우리의 뭉친 모멘트죠. 뭉친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A가 필요하다. B는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A 값은 모르잖아요. A 값은 모르니까. 그래서 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나머지 그대로 넣습니다. 이 AS라는 거는 처음에 한 개 단면적이니까 3개 들어가 있으니까 30반대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걸 단위 때문에 단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턴 미리로 할 거냐, 킬로뉴턴 메타로 할 거냐, 이 차이에서 요 6승, 10의 6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미터가 미리로 갈 때 3개, 공 3개, 킬로뉴턴이 뉴턴 갈 때 등 3개. 그래서 공 6개가 공 6개가 붙었다 뗐다 이제 이거를 잘 조절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뭉친 강도가 나오면 이제 설계 강도가 나오는 거죠. 설계 강도는 어떻게 구하냐? 파이만 붙이면 파이는 얼마냐? 얼마라고 했죠? 힘을 받는 거. 그죠? 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파이는 0.85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85만 곱해주면 이렇게 뭉친 강도가 나오는구나. 이건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죠. 설계 강도를 구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설계형도 구하라 했다고 설계형도 구하면 또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이런 문제풀이를 할 때 이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식을 외우고 하는 거는 적어보는 거. 그래서 뭉친 강도를 구해라. 설계 강도를 구해라. 뭉친 강도 구해서 타임만 붙이면 되는데 그하고 나서 항상 최대 출력공비가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최대 출력공비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수가 좀 빠지는 거죠. 최고점 받으려면 최대 출력공비 다 맞춰야 된다. 최소 출력공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지난주이기 때문에 조금 가물가물하실 텐데 천천히 해볼게요. 자, 파이 mn 이게 1.1CR보다 커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였어요? 콘크리트 균열 모멘트죠. 그거의 1.2배보다 그 설경도가 커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그 식은 요거예요. 이 식이었어요. 여기서 FR이 뭔지, IC가 뭔지, IT가 뭔지 이거는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요 식을 구하기 위해서 FR도 구해야 되고
하나를 구해놓고 나면 이제 단면 2.5mm를 구하는 거예요. 단면 2.5mm에서 직사각형 밑에 11분의 pH 상수는 그냥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90% 이런 형태의 도구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1분의 pH 상수 배우는 거고, 여기서 이제 pH 상승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D인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D 값입니다. 근데 H 값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큼 되는지. 요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이걸 모르게 나올 때는 0.9H, D는 0.9H다 이렇게 그냥 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H는 이 정도로 그냥 가정하시면 돼요.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 풀고 나면은 555mm짜리 볼을 만들진 않겠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일반화시키는 숫자로 나중에 바꾸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0.9라는 거를 가정해서 들어간다.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딱 맞게 수가 있잖아요. 이 단계 보면 H는 풀이 나왔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0.9씩 가져갑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의 pH 함수를 이제 다 넣어요. H 대신에 555mm 넣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리고 단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단위 단면 2.5mm 단위는 미리의 4승입니다. 그거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단위를 만점을 받으시면 단위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단위를 딱 맞추려면 이제 이런 단면 2.5mm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여기서 단위 정리를 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써라. YT라는 거는 중심에서 연산까지 버렸어요. 연산까지 버렸으니까 2분의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집어 넣으면 나오는 수식이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오늘 할 내용에서 다음 주 시험 나오는 점수가 8점 만점인데, 분명히 8점 만점이거든요. 8점 만점인데 거기 20점 이상 나오고 오늘 하는 거에서만. 그러니까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되니까 어떻게 풀었나,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 이 값이 만족하는지를 다 구했으니까 한번 여기서 이제 1.2만 MCR 곱했으니까 1.2 곱해서 이렇게 나왔고, 또 나온 값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파이 MN이 구했었죠. 앞에서 이거였고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적네. 그러면 오케이, 얘는 잘 됐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 철분비는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최대 철분비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최대 철분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최대 철분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최대 철분비가 또 안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 최대 철분비가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거냐에는 하는 거고, 얘는 먼저 그럼 철분비를 알아야 최대 철분비보다 작게 다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철분비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A 예수는 로우 비리라는 식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걸 로우만 갖고 빼면 비리분의 A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최대 철분비를 구하기 위한 철분비는 0.0씩 나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고, 그 다음에 로우비 균형 철분비죠. 균형 철분비를 구하는 식, 이것도 그냥 식이 주어진 거죠. 그런 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식을 알고 있다는 거, 그 식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그 식을 찾아볼 것이고, 그런 식이 있다는 거를 기억까지 하고 있으면